2025년 9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12번에서 17번 융합파트 비문학인데 문제 유형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감상문이다. 가와 나를 모두 읽고 바쟁의 관점과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가에서는 바쟁의 관점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나에서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야 하는 거를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고 갈 수 있네요. 선지 부분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을 바탕으로 할 때 기억의 이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통해서는 나의 주된 내용은 아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이지 않을까. 다른 유형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두 개의 문제가 똑같은 개념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나에서는 아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만을 언급하지 않을까를 일부 예측하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입장에서 가의 바쟁에 대한 비판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바쟁이 제시한 논점에 대해서 논리적 허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보기와 본문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라고 잘 가야 되거든요. 이 두 문제와 이 두 문제를 통해서 가의 주된 내용은 바쟁의 이론일 거고 나의 주된 내용은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주된 내용일 것이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 이거는 영화적 기법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죠. 디스포커스, 롱테이크, 딥프 포커스네요. 딥프 포커스와 롱테이크, 그 다음에 몽타주. 이런 키워드들 뭐 약간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와 나에서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일부 일치불일치 또는 약간 형식상의 문제라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가나를 읽어주면서 1대1 대응하면서 봐주도록 합시다. 가의 1분단입니다. 리얼리즘 영화이론과 앙드레 바쟁이라고 나왔는데 바로 바쟁이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우리는 바쟁의 인식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힘을 주고 따라갔어야 돼요.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비유 표현 모식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놓치지 않아야 되고, 창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것처럼 관객은 영화를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영화가 담아내고자 하는 현실은 물리적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 일단 이러한 특성을 하나 가졌고, 총체로 그 의미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이다.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현실의 상태를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줬어요. 지금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 바쟁은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문단에서 바쟁의 입장을 그대로 밝혀주고 있네요. 바쟁은 영화를 통해서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영화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쟁이 얘기하는 영화의 특성 반영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를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기법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가져야겠죠.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는지 살펴보려고 12번을 가니까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우선은 가에 의해서는 일부 체크될 수 있다고 해줄 수 있겠죠.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비유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온 적 없고,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에 대한 효과 아직 나온 적 없고, 이거는 바쟁에 대한 입장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를 다 읽고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나에 언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나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게 정신 분석학적 영화 이론밖에 없다면 그러면 아마 이제 좀 보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당연히 다 읽고 풀어주는 거겠죠. 바쟁은 영화 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둘 사이에 공차 나올 거 생각해야 되고,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식어를 통해서 이
집단이 이 사조가 따르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여기서 언급할 수 있어요. 형식을 중시했대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형식을 중시했다면 아마 현실을 믿는 감독은 형식보다는 다른 가치를 중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하고 가는 거죠.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영화적 기법이 나왔네요, 일단.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몽타주가 언급되었습니다. 몽타주의 대가인 에이전시 테인이 대표적이다. 몽타주의 개념 나오고 있고,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이게 한다. 또한 추가되는 모습. 네. 또한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바쟁은 몽타주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몽타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바쟁의 관점에서 몽타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밑에서 따로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바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몽타주라는 영화 기법은 굉장히 뉘앙스가 나빠요.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이냐? 1문단 끝에서 바쟁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화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영화에 있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몽타주라는 이 영화적 기법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을 이미지를 통해 낯설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영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변형적인 기법이 들어간단 말이죠. 따라서 바젝의 주장에 의하면 이 몽타주라는 영화 기법은 약간은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영화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몽타주가 언급되었으니까 13번에 1, 2번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몽타주를 활용하여 대립관계의 두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한 장면에서 관객은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추상적인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서 관객이 생소한 느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몽타주의 개념이었죠. 몽타주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공간을 짧은 숏으로 불규칙하게 교차시킨 장면에서 관객은 영화 속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 그대로 찾아가 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다고 배시하실 수 있고, 바쟁은 또 바쟁의 관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믿는 감독 지지했다.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의 예시로 몽타주를 사용하는 감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현실을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이 어떤 영화적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네요.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는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영화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거겠죠. 영화의 본질을 반영한다는 거겠죠.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디프 포커스와 롱테이크가 현실을 믿는 감독 파트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바쟁은 디프 포커스와 롱테이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거예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영화적 기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화의 본질을 반영해줄 수 있는 기법들 중 디프 포커스와 롱테이크가 직접적인 예시로서 제시될 수 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숏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현실을 되게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죠. 롱테이크 기법은 하나의 숏이 1, 2분 이상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롱테이크 기법의 개념을 듣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몽타주와는 약간은 대조되는 성격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선 짧은 숏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가지고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 롱테이크 기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숏을 갖다가 길게 찍어서 끊김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 그럼 아마도 여기서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 이게 익숙하다는 뜻이죠. 바쟁에 따르면 그런 바쟁의 그 입장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디프 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영화의 감상을 수월하게 한다는 내용이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읽고
이제 3, 4, 5번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가 쪽에서 볼 수 있는 12번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바쟁은 내용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여기까지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가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일부 대답을 할 수 있다. 라고 동그라미를 칠 수 있고 지금 거의 마지막 문단까지 왔는데 영화에서 관객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아마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가 언급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겠다라고 하고 갈 수 있고 영화 이론의 시기별 변천 양상은 아예 가에서 언급된 적도 없죠.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지우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가나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 질문이니까 얘도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얘만 일부 안 될 것 같고 얘는 지금 아예 삭제해주고 갈 수가 있다.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들을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여기가 틀렸죠. 왜냐하면 디프 포커스가 나타나는 거를 전체 화면을 초점을 살려서 생생하게 찍는 영화적 기법이 디프 포커스였어요. 그죠?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을 숏 전체를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배경의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 이거는 아예 본문에 나오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다. 롱테이크 활용하여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숏으로 길게 촬영한 장면에서 이거는 일단 롱테이크의 개념과 맞고 관객의 실제 상황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 효과도 본문에서 언급한 그대로 나왔네요. 디프 포커스와 롱테이크를 활용하여 이거는 마지막 줄에서 나온 내용이고 관객분들이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자율적으로 인물에다 배경에 시선을 옮기며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다. 여기서 그대로 언급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 그리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읽었고 마지막 문단 읽고 14번 해결해주면 되겠죠. 바둑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자연광을 이용하는 거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배우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들이잖아요.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현실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써야죠.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긍정적으로 다시 반응하고 있고 왜냐면 위에서 나오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디프 포커스나 롱테이크처럼 거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똑같겠죠. 또한 추가되는 부분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영화를 선호했다.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맨 위에서 나오는 영화의 본질 중에서는 미결정 상태라는 게 언급이 되었어요. 시공간이 분할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라는 것은 롱테이크 기법과 디프 포커스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재차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언급이 되었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미결정 상태라는 것을 재차 언급해주면서 이 지문과의 이런 통일성을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가를 다 봤으니까 바쟁의 입장에 대해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여기서 골라 볼 수 있어요.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일단 부정하고 있는 입장을 띄우고 있어요.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래요. 관객이.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감독과 관객이 영화 감상에 있어 동등한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재차 언급해주고 있어요.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라고도 나와 있고 수평적 위치라고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의도대로 봤을 때 보기의 입장에서 바쟁을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를 상상하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본문에서 바쟁은 감독이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만 언급을 했어요. 롱테이크 기법이나 몽타주 기법이나 어떠한 감독이나 어떠한 감독 이런 것들은 다 관객은 감독에게 뭔가 작용을 하지 않고 오직 감독만이 관객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 평등성을 강조하면서 비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는 말을 이 보기의 입장에서 쓸 수 없죠. 보기 자체가 간과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상충되는 선지고요.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에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바쟁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을 계몽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본문과의 일치성 자체가 틀렸고, 그리고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 이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바쟁의 입장과도 상충합니다.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눈 것은 영화의 관객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화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무시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죠, 애초에. 그리고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 유형을 나누지 않았어요. 무엇을 중시하는지에 대해서만 나눴지.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우선 변형된 현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을 바쟁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이 그래서 답인데,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아까 상상한 그대로의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왜냐면 바쟁은 본문에서 감독이 관객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만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을 것이다 라고 본문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2, 13, 12는 아직 덜 해결했고 13, 14를 해결했네요. 그리고 여기는 두 선지 남았으니까 이거는 나 보면서 해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면 환영이다. 여기서는 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영화적인 측면에서 지금 동일성을 띠고 있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그 현실감이 상상적이고 환영이래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요?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정신분석학적의 영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동일시 현상이 뭐지? 그러면 동일시 현상의 개념이 언급될 것을 예측해야 되고,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영화 장치로 인해 일단 발생을 하는구나. 이때 영화 장치는 카메라, 영화의 서사, 영화관의 환경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동일시 현상은 동일시 현상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념을 좀 보충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관객이 영화의 등장인물을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동일시 현상은 영화에 몰입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동일시는 극 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그런데 관객이 보고 있는 인물과 사물은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다. 상상적인 것이면 환영이다라는 걸 재차 언급해주고 있고요.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우는 역할은 관객의 몫이다. 그럼 이런 몫을 나타내는 게 동일시 현상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동일시 현상을 함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서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그러면 12번 문제 일단 풀 수 있네요. 영화는 무엇에 비유될 수 있는가? 세상을 보는 장 가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일종의 몽상 나에서 언급을 해줬고, 영화의 내용과 형식 중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는 영화의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는 지문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관객의 심리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관객 심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시기별, 변천 양상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고, 영화관 환경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동일시 현상에 영향을 준다. 왜냐면 카메라, 서사, 환경 이런 것들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에서는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나에서도 포커스가 좀 벗어난 부분은 있죠. 그런데 가에서 애초에 언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라고 깔끔하게 내려주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는 다 이제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 영향은 기억의 이유? 기억의 이유를 추려하려면 일단 기억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억 읽을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기억이 그때 벌써 나왔어요. 관객이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인 것이 환영이다. 그럼 이 문단에서 이유 찾아줄 수 있겠네요.
왜 상상적이고 허구적인 것이냐면 동일시 현상을 하기 때문인데, 그죠? 동일시 현상을 하기 때문은 아니라 사실 그 영화가 만들어낸 것에 관객이 동일시 현상을 실현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현실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전체의 과정은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이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일시 현상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동일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죠? 따라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인 영화의 장치, 영화의 서사, 영화의 환경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화 장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은 영화에서 나오는 현실을 언급했지 진짜 현실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본문과의 일치성에서 어긋나고요.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낸다는 내용은 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현실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 라는 뉘앙스를 띌 수 있긴 한데 그것 또한 이것의 이유는 되지 못하죠.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어서 상상적인 것이고 허구적인 것이다. 상상적인 것이고 허구적인 것이어서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는 거죠. 서두 관계도 잘못됐고 본물에서 있는지도 아직 확인 못했고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치된 것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상상적인 것이 뭐 환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 5번 둘 다 일단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도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에 따르면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의 시점과 동일시된다. 이건 동일시 현상에 대해서 재차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고 관객은 카메라에 의해 기록된 것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객은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선은 카메라에 이미 규정된 시선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의 영향을 받으니까 상상적인 것이면 환영이다.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현실을 조금 왜곡해서 보여준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어야 될지 알 수 없다. 이것도 여기 언급되었지만 이것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그죠? 관객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화관의 환경이 어떤 그거를 미치는가 대답할 수 있지만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의 비유 속 제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적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이때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에 나올 수 있겠네요.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이거 문제에서 나왔죠. 그래서 12번 문제. 물론 맨 위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줬네.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을 관객의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협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여기서 언급된 내용과 일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은폐된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 위험이 있다는 거를 문제점이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장.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 부분과는 사실 내용이 약간 다른 결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영화의 특성을 갖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가의 바쟁 관점 그러면은 바쟁의 관점을 일부 그냥 그 중요점만 요약해서 가죠. 영화의 본질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미결정성이나 시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정신분석학적 영화이론은 영화는 일종의 몽상이다.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으면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겠죠. 둘 다 이거로 나오진 않겠죠. 첫 번째 본 영화? 첫째 번. 첫 번째로 본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럼 현실감을 느낄 수 있다. 약간 이쪽 느낌이 나네요. 다큐멘터리 이쪽 느낌이 더 나고
착각이 들쭉 돌아 사실적인 영화였다. 완전히 이거네요. 바쟁의 입장에서 평가를 할 거예요 아마.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도 없이 촬영되었고 자연광, 주인공은 연기 경험 있는 일반인까지 사용, 현실감을 더 줄 수 있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감동적이었다. 스크린에 자신을 일치시켜 보고 있는 동일시 현상까지로 하고 있네요.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했다. 열린 결말 이것도 가에서 언급했죠. 영화의 현실감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고 사실 열린 결말에 대한 특성은 아니지만 이거는 열린 결말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거였죠. 미결정성. 둘째 번 영화는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이다. 일단 현실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바쟁의 입장에서 얘는 긍정적으로, 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연결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으뜸이었지만 뻔한 결말은 아쉬웠다. 바쟁이 싫어하겠네요.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서 쾌감이 느껴졌다. 동일시 현상. 그러면 여기서는 그 바쟁의 입장에 준하는가 반하는가에 대한 영화를 대조시키면서 제시를 해줬고 거기 안에 동일시 현상을 이렇게 넣어주고 있네요.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의 평화와 소고인이 지키고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긴 했네요. 이거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A의 관점, 바제기스 관점에서 보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리고선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애초에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반영하지 않아요.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나에 대해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다. 현실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뻔한 결말이 아니어야죠. 보기와 상충하는 거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색을 받은 것은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나는.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가 아니라 막상 영화 볼 때는 몰입해서 잘 봤어요. 내가 지금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대안적인 영화는 아니죠. 대안적인 영화라고 하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야 돼요.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이게 동일시 현상이었죠. 상상적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동일시 현상이라고 했고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질을 위치시키는 게 동일시 현상이었으니까 동어 치환을 물어봤네요. 5번 선지에서는. 그리고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지금 어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씩 봐야 되는데 여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기존에 없던 그런 의미죠. 새로운 개선된이 아니죠. 개선되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거고 새로운은 진짜 완전히 기존에 없던 것, 새로운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깨뜨린다, 연속성을 깨뜨린다.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속성을 파괴한다. 동원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주하는 듯한,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현실을 경험하는 듯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한 맞는 거고 기용하는 쓰는 등, 기용하는 등 맞고요. 누군가를 불러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해소한다, 없앤다, 간극을 해소한다, 간극을 없앤다. 그대로 동원치환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